네, 오늘 시장에서 수상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 마치고 나서 허심탄회하게 속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여기 못 나올 것 같다고 하더니 또 나오셨네요. 지난주에 혹시 그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기침을 많이 하셨죠? 예. 주말 사이 많이 회복을 하고 네. 오늘은 그런 거 없이 클린하게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 여러분들을 위해 도와드리겠고요. 먼저 지난주에 적중률 어땠는지 볼게요. 10개 종목의 업앤다운 8개를 맞춰주셨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적표를 처음부터 보여주셨고요. 오늘도 한번 볼게요. 근데 저 사진이 김민수 대표님 맞으세요? 왜 그런 걸로 시비를 거두죠? 가뜩이나 지금 목이 많이 나아졌는데. 예. 시비라뇨? 아닙니다. 예. 좀 네.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약간의 좀 후보정이 되었는지 슬쩍 여쭤본 거예요. 젊었을 땐 네. 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네. 봐주세요. 예. 네, 김민수 대표님 본인을 모셨습니다. 네. 그럼 10가지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초전도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에너지로 단촐하게 테마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바로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는 또 살아난 초전도체 가지고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올라와 있고요. 그 외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네오셈, GSE가 선택이 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신성 델타테크 봐야겠죠. 정말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몇 달째 계속 논란이 분분한 테마주인데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는 거 보면은 정말 이제는 믿어봐도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 오늘 장에 초전도체 관련주 왜 뜨거웠는지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초전도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네. 또전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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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또 네. 올라왔습니다. 뭐 또 이런 부분도. 어게인데. 예. 그래서 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학술지나 어디에 게재가 됐을 때 맞다, 아니다. 이거에 따라서 등락이 가장 왔다 갔다 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오늘 보니까 뉴욕 매거진에 읽어보셨죠, 이런 거? 네. 예. 네, 뉴욕 매거진 여기에 LK-99는 초전도체 맞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이론 물리학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맞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어느 정도 또 변화가 나오면서 또 시장을 이끌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오리무중이죠. 네, 그렇다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은 상황 쪽에서 주가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매매의 대상이 될지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뉴욕 매거진에 기고문이 올라왔는데요. I almost sound like a crazy person. 내가 미친 소리로 들리지만, but I think it is a superconductor. 초전도체 같아요. 라는 잠깐만요. 갤럭시 A24로 통역 좀 할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되게 듣기 편하게 콩글리시 발음으로 동남아 영어? 해드렸어요. 네. 그런 기고문이 올라오면서 초전도체 같아요? 초전도체 맞네. 그러면서 오늘 다시 또 살아난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였거든요. 이렇게 지금 투자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초전도체가 맞는지 확인도 어렵지만 아니다라고 판정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살아남은 초전도체주들의 경우에는 네. 계속 뉴스성으로 부각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섣불리 하락할 때 매도하지 말고 섣불리 손절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단순하긴 그렇죠. 네. 예, 올라가면 팔고 다시 밀리면 사고. 주식이 그렇게 쉬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이런 쪽에서 어떤 때는 뉴스 가지고 급등했다가 아니면 또 안 나오게 되면 줄줄줄 밀렸다가. 그러니까 편차가 무지 큰 종목을 대응할 때의 마인드를 약간 좀 주식이 아니라 물론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베팅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이 나죠. 이런 느낌? 확률 게임 느낌?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의 대가야.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겠어라고 하는 트레이딩 관점 쪽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이제 초전도체가 앞으로 이런 트렌드를 끌고 가고 거기서부터 아주 장밋빛 미래. 그러니까 그 퀀텀 투자 연구소에서 나왔던 앞으로 이제 초전도체가 쓰일 분야를 보니까 네.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던데요. 다 들어가던데요. 네,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연평균 성장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걸 보고 그냥 그 장밋빛에 베팅을 해야 될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증권가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이쪽 업계 분들 많이 만나는데 초전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몇몇 분은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또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갖고 있어? 그러면 아니? 네, 오늘 다 털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급등하면 텁니다. 네. 또 다시 밀리게 되면은 살 것도 없는데 이거나 사볼까? 뭐 그런 믿는 얘기. 분들조차. 네, 그러니까 약간 매매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쓰는 정도겠죠. 그거 말고 이걸 통해서 빅픽처를 그렸다가 그걸 가지고 어떤 밸류를 끌어온다. 아직은 네, 뭐 확실한 게 없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장 다운 의견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급등한 날 매도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겠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수혜주예요? 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왜 수혜주인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또 뭐 무슨 파워로직스 좀 저기 5위에도 있죠. 네. 왜? 네,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수혜를 끌어가서 이 회사가 어떤 큰 폭의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저는 아무리 봐도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어렵습니다. 네. 이 초전도체라는 없던 게 이제 생겨나면서 관련주들이 워낙 생소하다 보니 관련 사업을 조금이라도 영위했거나 인물이 엮여 있는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성 흐름을 띠고 있는데 네, 맞다 하더라도 실제 이들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로 생각해 본다면 나는 투자를 못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운 의견 그래서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막판에 강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살펴보니까 뭐 갤럭시링 수혜도 있지만 이번 주에 샘 올트만 오픈AI CEO가 방문하잖아요. 이때 네. SK하이닉스랑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또 이수페타시스가 AI 칩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분석까지 더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뭔가 또 꿈이 스물스물 자라나기 시작하죠. 예, 아직도 우리 샘 엘트만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6시간 있는다고 하는데 네. 그 시간 동안에 누굴 만날 것이며 뭐 이런 벌써 저희가 다 위치 추적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도 강했고 그런 변화가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수페타시스의 강점이 있는 게 MLB 야구 아닙니다. 아니죠. 예, 멀티레이어 보드 이쪽에서 그동안은 이렇게 수익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중국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근데 중국 업체들이 지금 다 중국 손절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리고 또 제대로 투자 못하고 하는 쪽에서 내가 왕이 됐네요. 가만히 경쟁자들이 도태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변화를 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PCB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조금 변화가 되는 게 요즘 보면은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도 삼성향이고 삼성에서 뭘 갤럭시 S24 잘 팔리고 거기서 통해서 또 삼성 글래스 나온다며 네. 이런 이제 새로운 IT 기기에 대해서 막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거 잘 팔리고 새로 나오고 큐가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연관돼서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확장세가 나왔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갤럭시 S24 시리즈 언팩 행사에서의 시장의 반응이 이전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폴더블 폰이 나왔을 때 반짝 오르고서는 이게 뭐 얼마나 사람들이 쓰겠어라는 의구심이 바로 붙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혁신이란 아이콘이 더해지면서 며칠 동안이고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는 걸 봤을 때 네. 예전과는 좀 다른 삼성의 행보, 그로 인해 관련주들의 다른 모습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요거는 이제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앵커님도 지난번에 뭐 바꾸신다면서요. 하고는 싶죠. 네, 할부 안 끝나. 안 끝났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러면 그냥 제가 쓰고서 영어로 하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IT가 왔을 때 확장되는 국면들이 이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요즘 또 특이한 거 저희가 좀 뭔가 신비로운 게 거기에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반지의 제왕. 갤럭시 링이죠. 갤럭시 링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혹시 저 프로포즈용 반지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네. 네? 프로포즈용 반지로 갤럭시 링 준다고요? 뭐 도금할게요. 도금해서 남자친구분한테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일까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물론 거기 관련된 이제 스펙들도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당연히 그 조그만데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단가 높을 거고 고집약적이고 뭐 이런 쪽에 그리고 또 들어가는 센서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도 보니까 지금 나오는 뭐 렌더링 이미지를 보게 되면 여기 링에 그림이 그러니까 이제 패널이 있더라고요. 터치 패널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클릭하게 되면 뭐 심장 박동이나 뭐 이런 것들 보게 돼 있고 뭐 문자 왔다는 것도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눈 좋아 되겠어요. 노안은 못 보겠습니다. 네, 이런 쪽이 나왔을 때 그럼 이제 갤럭시 링이 어떤 변화를 끌고 가냐. 저희가 알고 있듯이 단순하게 헬스케어 쪽만 가서 뭐 그쪽 관련된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 약간 또 애플이
특허냈던 애플도 릭이 나올 겁니다. 여기 나왔던 흐름을 보게 되면 끼고 어떤 거 보니까 사람이 두 개를 다 끼고 있더라고요.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입력 장치 거죠. 동작을 통해서 입력 장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의외로 XR이 들어갔을 때 같이 연결돼서 필요한 어떤 장치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와 이걸 연결시키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하나의 역할론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 단순하게 저희가 알고 있던 뭐 건강 관련된 그럼 아니 뭐 스마트 와치가 있으면 네. 이걸로 되는 거 아니야? 웨어러블 쪽이 좀 더 진화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QA 확대를 좀 미지의 영역이다 보니까 더 끌어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요즘에 뭐 인터플렉스나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좀 더 강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갤럭시 링과 같은 존재가 단순히 없던 제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용처가 다양화될 수 있고 또 서로 접목시킬 수 있고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더 그 시대를 열어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감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페타시스의 내일장의 주가는 그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네.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저항 국면에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이수페타시스의 주가 특성을 보게 되면 한번 몰아칠 때는 거의 폭풍처럼 몰아치는 네.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이지만 또 안 갈 땐 진짜 안 가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저항 국면 쪽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다음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던 월봉상의 변화 쪽에서 그 자리는 또 시도가 들어오지 않나. 한쪽에서 일단 단기 호흡 조절, 그 다음에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업이긴 한데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숨고르기 속에 우상향을 할 것이다. 네. 라는 의견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업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셀트리온이에요.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빨간불을 폈거든요. 네. 오늘 모처럼 오른 셀트리온 어떤 반등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 좀 많이 밀렸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그리고 올해는 세컨 웨이브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물결이 바이오 시뮬러에서 다가온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 요즘에 제약 바이오 쪽이 좀 되게 부진했었죠.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제약 바이오 쪽 올해 될 만한 섹터 쪽으로 많이 또 찾아보고 여기서 뭐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후퇴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 또 그동안 고통받았던 섹터, 그 밸류업 이런 과정들이 약간 수준맞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밀렸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쯤 되게 되면 특히 셀트리온 오늘 돌린 자리 보게 되면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돌렸습니다.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반등은 시도할게 라는 쪽으로 나왔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나온 변화인데 금리는 어차피 뭐 인하될 것이야 라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만큼보다는 많이 좀 속도나 또 인하 강도는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끌어올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다 종목별로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변화들을 체크하는데 그중에 하나 셀트리온은 당첨 이런 느낌으로 오늘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슈 때문에 무언가 패시브 자금도 좀 많이 들어왔었고 그런데 이제 고가권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되면서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던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 이 정도 빠질 만큼 빠졌으면 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주가를 다시 돌리는 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추가적인 강세도 가능할지 특히 셀트리온을 보유하신 분들은 워낙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시총이 크기 때문에 네. 단기로 보기보다는 중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더 많았어요. 네. 그런 걸 놓고 보면 2024년에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지요. 네, 일단 많이 올랐을 때는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주요한 지지권 들어온다 그러면 대응해봐도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좀 빠르게 움직이는 쪽은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제약. 네, 이쪽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이제 조만간 합병되겠지 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등락폭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는 입장 쪽에서는 제약들이 훨씬 낫겠다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또 하나 이제 바라봐야 할 부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네. 이벤트 끝나면 이제 보여줄 거는 실적 이런 쪽이죠. 그래서 지금 스케줄대로 나오는 것대로 어제 뭐 스텔라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죠. 그런 쪽과 함께 내년 가게 되면 아일리아 항반변성 치료제 이쪽에서 라인업 맞춰서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보강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리포트에서 나왔던 세컨 웨이브의 완성이 아닐까 싶은데 그거는 저희가 차차 확인해 가야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확인까지는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주가는요? 업으로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내일장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요. 물론 확인할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적으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의 세컨드 웨이브가 셀트리온의 주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후보 볼게요. 여기서는 GS입니다. 오늘 8.16%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 장중에는 18%까지 오르기도 했더라고요. 네. 오늘 장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쉬어가는 반면 GS가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느낌으로 네, 모르겠습니다. 그냥 매수사가 몰렸다란 이런 표현 쪽으로만 쓸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고요. 같이 이제 동반적으로 어떤 섹터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보였을 때 나오는 뭐 도시가스, 해운, 뭐 방산 작은 종목들 이런 게 같이 움직이다가 이어지는 변화의 대표 주자인데 이건 왜 움직이는지 전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고 있듯이 서부 경남권에 네. 도시가스 공급하고 그다음 뭐 CNG 충전소 갖고 있고 이런 쪽인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왜? 근데 뭐 굳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오늘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전 궁금한 게 사실 네. 그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네. 유가 상승을 가장 많이들 우려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 상승과 함께 석유 관련주들이 오른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천연가스가 직격탄을 맞아서 가스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천연가스에도 연관성이 있나? 전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일단 지나가는 왔다 갔다 하는 배들 네. 못 가라고 우리 후티 반군이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뛴다. 한쪽으로 보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네. 유가는 WTI 기준으로 75달러대 이상을 못 갑니다. 가스는 요즘 폭락 쫙쫙쫙 밀리고 있습니다. 한때 한파가 북극에서 한파가 밀려온다. 그래서 네. 뭐 영하 40도였다면서요, 미국이. 그러다가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쪽에서 한 천연가스가 3달러 이상으로 쫙 올라가다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지금 이런 사태 쪽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조건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올랐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매크로 지표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잘 모르겠고요. 단,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도 유가가 다시 WTI 기준이 뭐가 자극하든 간에 뭐 75달러 이상으로 딱 안착해서 이쪽으로 딱 터달려고 한다. 네. 그럼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징후가 없이 이런 흐름들 가지고 특히 2022년이죠. 그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그때 유가부터 그리고 또 가스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럼 그때 실적이 그러면 이런 업체들 좋아졌을까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진 회사들이 많죠. 네. 그냥 도매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뛰어가지고 납품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마진을 제대로 못 챙겼다고 봐야 되겠죠. 비용이 훨씬 늘어났다. 한쪽으로 보게 되면 그냥 심리적인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 좀 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스토리 가지고 움직이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좀 힘들게 했던 홍해 리스크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이번 주의 경우에는 좀 잠잠할까요? 사실 뭐 지난주 그 전주만 해도 시장을 완전 억누를 만한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네. 항상 우린 또 둔감해지니까 이번 주는 좀 그 리스크가 불거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덜 타격을 받을지요. 그래서 딱 제시드린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가 75불. WTI가 75불 딱 안착해서 거기서 막 터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시장 약할 때 강한 종목이죠. 네. 오늘도 약간 시장이 이게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닌 이런 느낌 쪽에서 반도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같은 또 이렇게 좋은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아직 뭐 주가의 변화들은 이쪽도 아니고 뭐 되게 어정쩡한 쪽에서 나오는데 어떤 또 모멘텀이 살아나는지는 좀 더 지켜보겠지만 일단 이런 쪽에 너무 올인하거나 매매를 강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SE 내일장 업입니까? 다운입니까? 다운으로 가겠습니다. GSE 내일장은 다운이다. 홍해 리스크 관련주들에서 약간의 상승세가 혹은 매수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속지 말고 우리는 좀 거리를 두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전체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은 어떨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가 선택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이스페타시스, 셀트리온, 어부반도체, 네오셈이고요. 나머지 종목은 다운인데 근데 같은 반도체인데 제주반도체만 다운이네요? 네, 제가 생각했던 목표 시점까지 왔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네.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근데 이 이상으로 막 강하게 들어가기에는 그러니까 시총 1조까지 들어온 마당에 거기까지 찍은 마당에 또 후폭풍과 함께 밀려 올라가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무리하기에는 다른
종목들 덜 올라온 거나 여기 모멘텀 가질 종목들이 더 많지 않나 싶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여기서 우리하는 자리는 이려놓고 또 한 30%더 올라가요.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네. 여기서는 일단 챙길 건 챙기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연말연초 뜨거운 제주 반도체 3만 원 위에까지 올랐고요. 시총도 1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대체제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 어부바 반도체.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네. 반도체는 내 목표 시총에 도달했기에 여기서는 나는 이제 수익 실현 의견, 다운 의견을 드리겠다.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전체 10개 종목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 수상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좀 저랑 연관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페타시스. 진짜 어거지네요, 어거지. 아, 죄송합니다. 네네. 예. 아, 예. 수 하나 들어갔는데, 네.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네, 예. 이스페타시스요. 네, 이스페타시스의 주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 압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은 이제 새로운 IT 기기 확장과 함께 나오는 변화들 그런 쪽에서 혹시나 또 나올 또 이번에 갤럭시 S24 울트라에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잘 팔릴 텐데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통 같은 걸 산다고 하더라도 그 2년 동안 계속 쓸 건데 계속 쓰게 되면 2, 30만 원 더 주고 큰 거 사, 울트라 사겠죠. 네. 그런 쪽에 이제 수요를 생각하게 되면 기대감은 조금 더 차오르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지금 이스페타시스를 조금 더 챙겨보고 월봉상의 고점을 향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들을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스페타시스의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볼까요? 특정 고점 때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 작년에 나왔던 가격대가 한 이제 저항대가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한 38,000원대 그 정도 부분까지는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쪽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 가격은 29,000원.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오늘장 장대 양봉이 그려지면서 20%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스페타시스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0개 종목 들어봤는데 네. 지난주의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1월을 보낸다라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좀 과매도권에 대한 우리 불안감 계속 열어둬야 됩니까? 아니면 과매도에 따른 반기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시장에서 솔직히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시장에서 지수의 탄력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약간 주가 수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가 지금 수출이 좋아져야 되겠죠. 네. 20일까지 수출 약간 거시기 합니다. 어. 그런 쪽에서 또 이제 중국 쪽 좀 지표들 좋아지거나 너무 위축이 심하다 보니까 변화가 나오는 걸 기대하겠죠. 오늘 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동되는 느낌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은 아니야라고 외국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쪽을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 선물이 이렇게 뭐 3,000개, 4,000개 매도하는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 선물은 이틀밖에 매수 안 했습니다. 다 보면 파란색으로 쫙 하고 4,000개, 5,000개 막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눌림 쪽에서 변화가 나올 겁니다. 게다가 영지금까지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 쪽에서 지수의 탄력적인 변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지수를 이기는 섹터, 이기는 종목 이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면서 대가는 게 맞겠지만 제가 잘 알고 와 저렇게 올랐는데 더 갈 거나? 라고 생각했던 이런 섹터들이 계속 움직인다 보니까 거기 뭐 오늘만 산다는 입장 쪽에서 거기서 대응하고 나온다고 하시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의 트렌드로 가고 있고 AI가 펼쳐지는 변화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서 거기에 대응하시는 게 그나마 계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에 대한 전망까지 나눠봤고요. 김민수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